네, 어제 우리 대표팀 키르기즈스탄전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을 텐데요. 개인적으로 뭐 필리핀전보다는 좀 나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만, 제가 갖게 되는 걱정은 개별 선수들의 어떤 뭐 실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, 우리 대표팀 벤투 감독님이 너무 좀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나, 대표팀의 운영에 있어서.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완고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고, 좀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, 감독 입장에서는 그 대회를 위한 팀을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감독들하고 달리 상대적으로 선수폭을 넓게 가져가기보다는 주전으로 쓰려는 선수들 위주로 빨리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위주로 이제 스쿼드를 짜는 건데, 벤투 감독은 후자로 했죠.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, 그런데 뭐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하면서 월드컵도 나갔던 분이니까 나름의 또 임기응변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는 하는데, 적어도 앞선 이 두 경기에서는 뭐 우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, 그래도 상대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분석을 하고 대비해서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이를테면 키르기스탄이 어저께 이제 5백으로 나왔습니다. 5백으로 나왔고, 지금 뭐 다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양쪽에 있는 풀백들이 거의 올라가지 않는 플랫 5백 비슷하게 했어요. 그러면서 중앙에 있는, 가운데 있는 그 중앙 수비수가 후방으로 좀 내려가면서 스위퍼 역할을 했고, 근데 우리가 측면 쪽 상대의 양쪽 사이드백 뒷공간을 스피디한 선수들을 통해서 많이 좀 활용을 하는 것, 그리고 그 선수들에게 가는 볼이 주로 중앙 수비나 중앙 미드필드에게 나오는 롱패스에 많이 좀 우리가 활용을 했었죠. 그 빌드업 과정에서. 근데 그런 것들을 키르기스탄이 굉장히 잘 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일단 수비 측면 뒷공간을 잘 주질 않았고, 또 그 패스, 롱패스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진들을 좀 제법 압박을 잘 해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전 경기들에 우리가 잘했던 경기들에 비하면은 그런 장점을 살지 못했는데, 물론 손흥민과 기성용이 빠진 것도 이유이긴 하겠습니다만, 그런 상황이라면 좀 우리가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선수들도 좀 당황하기 시작했었고,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플레이들이 많이 막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황희찬 선수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황희찬 선수가 그 키르기스탄전과 필리핀전을 다 합쳐서 거의 30번 가까이 공을 뺏겼습니다. 그리고 다시 되찾은 그런 볼을 되찾은 횟수가 몇 번 되지 않아요. 이게 이번 대회 참가한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, 좀 황희찬 선수 개인의 어떤 기량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. 이 선수가 워낙 어떤 좀 섬세하거나 이런 스타일보다는 어떤 피지컬과 혹은 우리 팀의 역동성을 더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턴오버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, 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내하면서도 기용을 하는 것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볼 소유를 빼앗기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뭐 그러니까 뭐 선발진 교체라든가 아니면 감독이 선수의 컨디션이나, 그러니까 멘탈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 컨디션 관리를 좀 해주면서 이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황희찬 선수가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키르기스탄은 몸이 굉장히 무거워 보였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좀 없었던 것, 심지어 교체 카드가 한 장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장을 쓰지 않은 채로 경기를 마감을 한 것은 나머지 선수들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아닌가, 이런 걱정을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, 안 그래도 우리가 소집을 좀 일찍 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표팀에 지금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컨디션 관리에 대한 부담을 계속 좀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, 그래서 감독도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뭐 중앙에서의 좀 더 구자철 선수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, 중앙에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와 몸을 부딪히면서 돌파를 해내는 미드필더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네. 구자철 선수 그렇게 아주 섬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, 어느 정도 상대와의 피지컬적인 부딪힘에서 자기의 볼 소유를 지켜주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스타일 선수이기 때문에, 뭐 정우영이나 기성용이나 이런 선수들은 좀 패스를 통해 전쟁을 시켜주는 선수들이고요. 황인범 선수를 기성용 선수 자리에 그대로 기용을 한 셈이긴 합니다만, 그 역할도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 보자면 벤투 감독의 전술 운영의 폭,
또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벤투 감독이 대처하는 그런 어떤 임기응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게 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직 2경기밖에 하지 않았고 또 이 토너먼트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조별리그에서 승점을 최대한 많이 획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목표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비관적인 필요는 없고요. 하지만 1, 2차전을 반복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서 중국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. 중국전 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저는 손흥민 선수 안 뛰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가 다칠 가능성도 있고 워낙 지금 코치 트랩 감독이 많이 혹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올해를 뛰키고 우리는 손흥민을 쉬게 하면서 한 2대0 정도로 이기면 이런 모든 불만이 잠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전을 좀 구성해 줍니다.